댓글을 통해서 10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은, 자,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되겠죠. 자,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았어. 트리핀이 얘기했던 거는 이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뭐 세계 경제, 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 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위축되고 뭐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맞아, 한번 봅시다. 이건 사문단에 나와 있었고, 이거는 아예 언급이 안 됐고, 3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 금태환 의무를 수행했어야 됐다. 이거는 이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뭐였냐? 달러화였다고, 금과 달러화였다고 1문단하고 2문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 거 금이라는 거는 어디? 그 2문단에서 금본위 체제 설명하고 브레턴 우즈 체제 설명할 때 여기에 뭐 달러,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내용이 나와 있고,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뭐 3문단에서 경상수지 하락이 누적되고, 그쵸? 적자가 누적되고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예상되면은 뭐 신뢰도가 하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금태환 이제 못해줘라는 거였죠.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자, 3문단에 보면은요. 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상은, 자, 규정상 불가능했다 했습니다. 그쵸? 달러화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를 하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이게 원칙상 안 됐어요. 근데 브레턴 우즈 체제가 뭐 무너졌죠. 무너졌으면은 이제는 달러화 고평가 문제, 그 달러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게 가능해지겠네 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래, 브레턴 우즈 체제니까 달러화 평가 절하는 안 될 거야. 근데 독일하고 일본이 저렇게 버티지만 결국 평가 절상할 수밖에 없을걸? 그럼 돈 벌려면은 마르크랑 엔화를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예상을 이렇게 흘러가는 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옳은 얘기입니다.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가 되면은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문제가 퍼진 게 뭐냐면은요. 트리핀 딜레마가 이 문단에서 보면은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국제 유동성 확보랑 달러 신뢰도 문제라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1문단에서 보면은, 자, 얘가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되고, 근데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근데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게, 자, 달러 외에 금도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러 대신에 금으로 국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면은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거나 국제 유동성 공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일도 좀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을 거고요. 달러화가 많이 풀려서 달러화 신뢰도가 저하되는 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옳은 추론이에요. 자,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해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쵸. 달러화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위축돼요.
그런데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어떤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요거는 완전히 맞는 거고. 자, 5번.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되면은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 그거 기억납니까?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자, 평가 절상이라는 거는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화폐가 올라가는 거죠. 자, 마르크화가 가치가 올라갔으면은 구입할 수 있는 금의 양이 늘어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마르크화는 지금은 안 쓰이는 돈이라서 독일 화폐라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그러면은 평가 절상 전 환율 비율은 달러 대 마르크를 뭐로? 1대 3이라고 칩시다. 1대 3이었는데 아니야. 1대 6 정도로 칩시다. 1대 6이었는데 자, 평가 절상 후에 얘네는 뭐가 됐냐면은 1대 3이 됐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치? 근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는 35달러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1대 6일 경우에 35달러는 얼마예요? 6. 왜 곱하기가 안 되나? 35 곱하기 6은 30. 자, 210. 자, 210마르크야. 그치? 근데 평가 절하돼가지고 1대 3이 되면은 35달러는 뭐야? 105마르크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105마르크만 주면은 그 이전에 평가 절상 되기 전에는 금 1온스 살려면은 210마르크를 줘야 되는데 평가 절상 되고 나서는 금 1온스를 살려면 105마르크만 주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되겠죠? 자, 12번 문제 봅시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기역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기역 같은 경우에 기역이 뭐였냐면은 기역은 어디 있었냐면은 이 문단에 있는 근본위 제재를 얘기해요. 자, 니은은 브레턴우즈 체제고요. 디귿은 몇 문단에 있었냐면은 디귿은 4문단에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얘기합니다. 그치?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역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뭔 얘기요? 한번 봅시다. 자, A에서 기역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라는 거는 자, 어디서 찾으면 될까? 국가 간 통화 비율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이 문단 내용이 있었어. 그치? 자, 이 문단 내용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국가 간 통화 돈들의 교환 비율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세 국가가 있을 때는 뭐예요?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의 개수는 세 국가씩 둘둘둘 짝지는 경우 수랑 똑같아.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A, B, C라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은 A, B 짝 찍고 A, C 짝 찍고 또 뭐 있어요? A, B, C 짝 찍고 그치? 요렇게 3개. 그러면은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야. 그치? 자동적으로 환율되는 가지수. 그치? 자, 기억 근본이체 자동적으로 환율돼 교환 비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치? 자, 근데 기억에서 자,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자, 얘는 뭐냐면은 자, 금의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했다는 거는 금이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 금값 뭐 예를 들어서 그 금값에 대해서 금하고 A, 금하고 B, 금하고 C 똑같네.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똑같네요. 그럼 얘는 틀린 말. 우리는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다. 그럼 니은에 비해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가 적어진다? 뭔 얘기야? 자, 니은이 붕괴된 교차 환율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 자, 이 문단에 기축통화를 제외한, 자, 이 문단에 가면은, 이 문단의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이 문단. 자, 브레턴우드 체제죠, 그쵸? 자,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은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은요. 미국을 포함한 3나라가 있어요. A, B, C. 그럼 A가 미국이라고 칩시다. B하고 C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브레턴우드 체제에서 자, 니은이 붕괴됐으니까 달러화가 그래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 상관이 없어. 그냥 기축통화가 달러라면은 A가 자 A하고 자 기축통화가 있으니까 A하고 얘의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A하고 B, A하고 C가 되니까 얘의 교환 비율은 1개밖에 안 생겨요. 그치? 그러면 미국 A, B, C 3나라 중에서 미국이 A라 치고 A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어. 그치? 1가지 경우의 수 1이고요. 이렇게 하면 뭐 1번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경우의 수 1이고 자, 니은은 브레턴우드 체제였습니다. 브레턴우드 체제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브레턴우드 체제에서도 기축 통화는 달러화였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교차 환율 가지수는 1이야. 그럼 결국 같은 얘기죠. 그쵸? 얘도 틀렸어. 똑같아. 자, 디귿 갑시다.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어떤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된다. 엄청나게 복잡한 경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세 국가야. 그러면 A, B, C 3나라만 있을 때는 이거 다 써야 되나? 귀찮은데. 자, 뭡니까? A, B, A, C, B, C 3가지입니다. 근데 나라 하나가 늘어났어. 그럼 4가지가 될까? 수학 좀 하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아닌 거 알겠죠? 선생님처럼 수학 못한 사람은 일일이 다 써봐야 되겠죠. A, B, A, C 그 다음에 A, D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B, D 그 다음에 또 C, 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한 가지 증가하나? 아니야. 틀렸어. 그치? 자, 기억에서 근본위 체제에서 브레턴우드 체제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뭐래? 자, 근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자, A, 기억. 자리가 없노. 기억 같은 경우에 금과 A, 금과 B, 금과 C 3가지야. 근데 니은 브레턴우드 체제에서는 어때요? 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자, 그럼 기축통화를 자, A, B, C 중에서 얘가 기축통화야. 그러면은 나머지
짝지어지는 얘하고 얘의 교차 비율이 정해지는 거잖아. 얘는 뭐예요? 1이야. 가지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네. 그치? 더 적어지네. 그래서 틀렸어. 자, 니은에서 답은 5번밖에 없다. 그치?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자, 한번 볼까?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 아까 뭐였어? 1이었어. 그치? 이거는 아까 여기 4번에서 방금 설명했잖아? 근데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 뭡니까? 두 주국가씩 짝지어야 돼. 기축통화가 없으니까 싹 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 그럼 A, B, A, C 그 다음에 B, C 세 가지네요. 당연히 1이 전부 다 적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을 참고할 때 13번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보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인 A국의 금리는 올라갔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오, 복잡해. 한번 하나하나 봐야지 뭐.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선지 1.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의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거,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게 원인이 돼서 금리가 높아지고 통화 공급 감소가 이루어졌나? 이거 한번 봐야 돼. 자, 근데 보기에 보면은요, A국의 금리가 높아가지고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됐다고 했어.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어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야. 거꾸로 됐어. 그치? 그래서 1번은 여기만 봐도 틀렸어.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자, 근데 공부하는 과정이잖아. 그럼 봐야지. A국 통화 신뢰도가 낮아졌나? 그런 얘기가 있나? 통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자, 보기에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내용이 없어. 근데 자, 1문단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지문에서 1문단의 내용을 보면은 신뢰도가 저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과잉 공급됐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거든. 그래서 통화가 과잉 공급되면은 통화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 신뢰도라는 거는 통화 과잉 공급이 되면은 통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근데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고 하잖아. 그럼 통화 공급을 감소했는데 통화 신뢰도가 낮아졌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게 아니야, 이것도. 되겠죠? 1번. 자,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럼 A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뭐래 이거? 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이 A국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환율을 하락시켜가지고 자, 달러화에 대한 3문단의 내용을 보면은
평가 절상에 대한 그거야. 자, A국 통화에 그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걸 평가 절상이라 한다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이라는 거는 B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평가 절상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A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B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러면은 근데 얘들아, A국 통화하고 B국 통화의 관계를 보면은 B국 통화의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B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A국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쵸? 얘는 틀렸어. 자,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다. 복잡해. 한번 봅시다. 모두 하락했겠군. 자, 3번을 보면은 A국 통화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했다. 자, 각각 50%, 30% 하락했다라고.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C국 통화 환율은 50에서 30% 하락했다고 그랬어. 자, A국 통화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국에 대해서 B국하고 C국이 하락했다는 거는 확인이 돼. 근데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자, 이거는 하락한 거 맞아. 근데 B국 통화에 대해서 C국 통화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내용이 있나요? 따져봐야지. 자, A국 통화에 대해서 B국 통화는 50% 하락했어. 근데 C국 통화 환율은 30%가 하락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C국 통화에 비해서 B국 통화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50% 하락이 훨씬 크단 말이야. 하락폭이 크단 말이야. 그치?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자, 상대적으로 C의 가치보다 B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C국 통화에 대한 B의 환율은 떨어졌고, 이거랑 거꾸로 B국 통화에 대한 C의 환율은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네. 그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 환율 하락한 게 아니라 올라간 거예요. 위는 틀렸어. 어렵다, 그쵸? 자, 조금만 힘내자. 자, 4번.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의 통화 환율이 하락했다. 여기 본문에서, 보기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럼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됐다? 경상수지가 개선됐다.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는 거는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거는 적자가 개선된다는 거야.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이거를 본문에서 어디서 봤었냐면은 본문의 3문단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치? 경상수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화되는 거죠. 그쵸? 적자가 누적이 된다? 악화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적자가 누적돼서 달러 과잉 공급이 돼서 금 준비량이 급감이 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평가 절하 또는 다른 나라 돈의 평가 절상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 환율을 하락시키면, 그러니까 상대국 통화 같이 올리면, 그 평가 절상시키면은 자기 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B국하고 C국을 보면은요, B국 통화 환율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거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설명한 거 있죠, 그쵸? 이거 여기였었죠, 그쵸? B국은 A국하고 비교해서 50%가 떨어졌는데 C는 30%밖에 안 떨어졌어. 그러면 C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 C국 입장에서는 B국의 환율이 떨어진 거야. 그치? 환율이 떨어진다. B국의 그게 평가 절상된다.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4번이 옳은 거네.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치? 그런 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 완화 방법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다. 3문단에서 계속 나옵니다. 다른 나라 통화를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던가 아니면 자기 나라 통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환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야지, 그치? 얘는 틀린 거예요. 자, 문제풀이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